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어를 보다 국어 강사 오수철입니다. 오늘은 기정지인의 이기론이라는 EBS 수능 특강에 있는 인문, 예술, 제시문을 같이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이기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단단히 공부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용 먼저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성리학.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게 성리학인데, 성리학의 이론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가 이기에 관한 이론, 이기론이랍니다. 자, 이기론에서 앞쪽이 리고요, 뒤쪽이 기일 텐데, 자, 리는 그럼 뭐냐? 모든 사물의 존재와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것과 관련된 법칙이나 원리, 이게 리랍니다. 자,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이 되거나 혹은 표준이 된다 라고 리를 정리했어요. 자, 그리고 기는 뭐냐? 모든 사물을 이루는 재료 혹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것 따위, 이걸 기라고 한답니다. 자, 이러한 리와 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근거를 두고 성리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우리가 실제 살고 있고 실제 느낄 수 있는 세계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과 모든 존재는 바로 이 리 그리고 기의 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성리학자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 리는 형체도 없고요, 움직이지도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고, 기는 이 리의 근거에서 운동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고 하면서 현상이나 실제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파악을 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영역은 성리학, 그 중에서도 이와 기에 대한 이론, 이기론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는 뭐냐? 결국에는 법칙이나 원리, 그리고 또 가게 되면 얘는 또 기준이나 표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얘의 특성은 어떻다? 형체가 없고 움직이지도 않고 절대 변하지도 않는답니다. 자, 근데 기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고 여기 보게 되면 현상적 요소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으로 가게 되면 이 기는 봐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일단은 리라는 걸 근거로 해서 운동하고, 그쵸? 움직인다는 거하고 반대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변화도 한답니다. 자, 얘는 또 이렇게 서로 반대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정리를 한번 하시면 여기가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처럼 리하고 기는 어떤 원리가 서로 달라서 구분되는 것이겠지만 현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함께 존재하는 관계랍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이와 기에 관해서 이제 누구냐면 율곡이가 주인공이에요. 자, 율곡이 선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이 리하고 기가 함께 존재한다라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까 얘기했죠?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리의 아무 형태 없는 성격과 현실에서 움직이는 기의 유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선생이 생각하는 이와 기에 함께 존재하는 양상 보시죠. 자, 이 선생은 리하고 기에 대한 견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단순히 이와 기에 대한 견해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죠. 도덕을 실천하는 일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고 의견을 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덕 실천이란 거하고 이와 기의 사이에는 율곡이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자, 율곡이 선생께서는 먼저 리의 역할이 아주 제한적일 거야 라고 남들이 이해할 그럴 가능성이 큰 의견을 내세웠는데 그 의견을 이제 봅시다. 자, 이 선생은 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에서 운동 변화하는 기의 근거다 라는 점은 아까 했잖아요.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대요. 그러나 율곡이 선생의 의견은요, 움직일 수 없는 리의 역할은 움직일 수 없으므로 제한적이고 상대적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기의 역할은 오히려 리보다는 더 강화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었답니다. 이러한 리와 기에 대한 이 선생의 의견은 아까 얘기했죠? 도덕 실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실천하고 관련해서 보면 착한 본성인 리의 실현이 현실에서 운동 변화하는 가치 중립적이고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기에 의해 주도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리학에서 추구하는 도덕의 실현을 제한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괄호를 좀 칠게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리, 기, 도덕 실천 세 가지입니다. 자, 누구의 생각? 이 선생의 생각이에요. 자, 뭐하고 뭐에 대한 생각? 리, 기, 그 다음에 도덕 실천. 이 녀석들을 주로 보라 그거예요. 딴 거에다 시선 뺏기시지 말고. 자, 그리고 이 선생의 의견을 먼저 도출해내야 돼요. 잘 봐보세요. 봅시다. 자, 여기가 이 선생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리. 따라서 역할은 제한적. 그 다음에 움직이는 기. 역할은 강화. 그쵸? 자, 그럼 이러한 리와 기에 대한 우리 누구? 이 선생의 생각은 자, 이제 뭐하고 관련해요? 도덕 실천하고 관련해서 보면 자, 리가 뭡니까? 선한 본성이죠. 자, 그런데 이 선한 본성을 가진 리가 실현이 될 때는 봐보세요. 기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 까먹으셔도 됩니다. 자, 그 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율곡이 선생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제 녹색으로 할게요. 아니, 녹색이 아니라 다른 노란색으로 합시다. 이거는 이 율곡이의 견해를 읽어본 사람, 즉 다른 측의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성리학에서 추구한 게 뭐냐면 도덕을 실현하는 건데 율곡이의 생각대로, 즉 빨간색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않지 않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빨간색과 노란색이 아닌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커트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이다 이런 말에 현혹될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말이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 큰 내용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핵심이 되는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셔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성리학자들이 도덕을 실현하는데 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이 선생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걱정은 무엇 때문이냐면 리보다는 기가 더 주도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이러한 한계가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이 율곡이의 생각대로 하면 성리학의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에요. 자, 그걸 극복하고자 이의 계승자, 즉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은 이기론적 이해를 더욱더 깊이 하면서
선의 실현을 근거 짓는 논의를 거듭했고, 그리고 19세기가 됐습니다. 19세기. 세월이 많이 흘렀죠.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자, 기정진, 새로운 주인공. 기정진은 율곡이 선생의 이기론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전개하면서 또 마찬가지 도덕 실천의 근거로서 리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라는 견해를 제시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율곡 2죠. 율곡 2 그리고 기정진 16세기 19세기 뭐에 관해서? 이 기 그리고 도덕 실천 이렇게 놓고 여기를 좀 채워보시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기정진의 이론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기정진의 이기론은 뭐냐? 도덕적인 세계를 이상적 세계로 일단 생각하고요. 이 도덕적 세계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내용과 관련된 건데, 도덕적인 가치를 어디서 찾는다? 리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기정진은, 자, 여기 필요 없어요. 자, 기정진은 이의 리와 기에 대한 견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죠. 그 견해가 잘못하면 기의 능동적인 운동 변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라고 생각했고, 기정진은 리라는 것을 현상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꿰뚫는 원리로 파악하고, 기의 운동이나 변화는 모두 다 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대전제를 깔면서, 따라서 리가 모든 우리 세계에서 드러나는 운동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이야 라고 주장했답니다. 특히 기정진은요, 이 기가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운동이나 변화에 대한 인정이 우리 세계의 원인이자 우리 세계를 꿰뚫는 도덕 원리인 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선생하고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좀 바꿔볼까요? 자, 기정진은 기의 능동적인 운동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도덕 원리인 리를 부정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여기 글을 이로 바꿔봐요. 이는 기의 능동적인 운동 변화에 대한 인정이 우리 세계의 도덕 원리인 리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갈까요? 자, 이런 점에서, 즉, 아까 핵심 부분이죠. 그러니까, 리의 역할을 축소하면, 혹은 기의 운동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 결국에는 리를 부정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기정진은 기가 벌이는 운동이나 변화를 철저하게 지가 알아서 한 게 아니라 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거야 라고 정해버렸고, 기의 자발적인 운동 변화는 없어 라고 부정했답니다. 자, 그래서 기정진에게 있어서 리와 기의 관계는, 리는 명령자고요, 그 다음에 기는 명령을 받는 자, 이런 관계로 얘기할 수 있고, 이 기라는 녀석은 철저하게 리의 컨트롤 하에 놓이는 거다라고 기정진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기정진은 그걸 비유로 나타냅니다. 귀족이 외출하는데 수레와 말과 종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귀족의 외출과 수레와 말과 종이를 보는 사람은 다만, 오우, 날이 깨서 출타하시는구나 라고 할 뿐, 수레가 나가는구나, 말이 나가는구나, 종놈들이 나가는구나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라고 주장하면서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드러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귀인이 리가 되겠고, 수레와 말과 종이 바로 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기정진이 보기에는 이 리하고 기는 대등한 관계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둘을 대등한 개념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 소중한 리를 천지만물의 근원이라고 본 공자님, 맹자님들의 말과도 맞지 않고 정반대로 가는 거다. 배신이다,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누가요? 기정진이. 자, 그 다음 또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 게다가 기정진은요, 근원적인 동일성 원리인 리와 현상세계의 다양성의 원리인 분이라는 것의 관계에 대해서도 리를 중심으로 한 견해를 제시했으니까 똑같아요. 여기 분에다가 기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얘도 수레나 말이나 종하고 똑같다. 누구의 명령? 리의 명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자발적 움직임이 없는 녀석이다 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일원적 구조라고 했는데 이거죠. 기정진이 봤을 때는 리가 컨트롤하는 주체고 나머지들은 전부 그 컨트롤의 명령을 받는 부속적인 것일 뿐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이든 분이든 간에. 그러니까 원리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일원, 원리가 하나다. 근본이 하나다. 이런 뜻이죠.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정진은요, 보편 원리인 리, 그러니까 주인공이에요. 항상 리가 핵심이에요. 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원리인 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분의 원리에는 당연히 리가 다 갖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정진은 이 리라는 원리와 현상세계의 분이 나누어지면 원리인 리와 현상세계인 분이 유기적으로 생명체적으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성격을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고 지적하면서 결론은 이거겠죠. 결국 리와 분이 분리될 수는 없다. 분에다가 기를 넣으면 리와 기는 분리될 수 없다 라고 강조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정진 선생은요, 현상세계에서 다양한 존재, 즉 여러분이나 나 아니면 강아지, 고양이, 다양한 존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현상이죠. 비가 내리거나 천둥이 치거나, 그쵸?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원인이 절대 기라는 녀석이 아니고 핵심은 뭐다? 리다, 리.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가 결국에는 핵심인 리를 구현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따라서 우리가 살 때 해야 하는 도덕적인 어떤 행위들, 그 실천의 근거가 우리 세계에 갖춰져 있다. 무엇을 통해? 리를 통해. 이걸 확인하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기정진이.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결국에는 이의 이기론, 도덕 실천의 반대적인 생각을 가졌던 기정진의, 19세기 아까 기정진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5번째 단락으로 갈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리의 시스템에 따른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는 도덕적 실천의 베이스가 현상세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있을 뿐이 아니라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한 게 누구예요? 기정진이에요. 그러니까 기정진의 이론을 이렇게 요약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기정진의 이론은 여기가 요약되어 있으니까 주인공은 리입니다. 기정진에게 있어서 항상 주인공은 리고요. 모든 시스템은 리예요. 그리고 도덕 실천의 근거도 리예요. 이해되셨죠? 그것이 기든 분이든 전부 리에 의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도덕 실천은 가능하다. 자, 그래서 기정진의 논의는 그가 죽은 후에 비판받기도 했답니다. 특히 이의 찐 제자, 이름은 전우입니다. 이 전우는 기정진을 비판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신하가 임금의 명령을 행할 때 그 신하의 행위는 임금으로부터 나온 것이겠지만 결국 행위 자체는 신하가 한 것이요 군주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리에 의한 것이라고 해버리면 기가 실제로 행위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와 기의 관계에 대한 기정진의 주장, 바로 이 주장이죠. 즉 리본위의 주장, 이것을 반박했답니다. 자, 그래서 전우는 기정진의 리에 대한 견해가 리에 대한 성리학의 원칙, 다시 말하면 리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면으로 아니야 라고 부정했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의 강도를 높였고요. 또 기정진의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에 맞서서 스승의 학설을 그게 아니지 하고 옹호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의 계승자들 간에 전개된 이 논쟁은 비록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논쟁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이해에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근원적인 시스템을 알아보려 한 기정진의 사상은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한 19세기 후반 이후에 실제 행동에 나섰던 선비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답니다. 자, 그러니까 기정진의 의도와 의미는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그거보다는 더 큰 근원적인 세계를 한번 탐구해보자 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러한 사상이 위정척사 운동에 뛰어들었던 선비들에게 행동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줬다. 이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정진의 이기론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물론 주인공은 기정진이에요. 그래서 기정진의 이기론을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이해하려면 기정진의 이기론이 나오게 된 배경인 이의 이기론과 도덕 실천에 관해서도 정리를 잘 해둬야 왜 기정진이 이런 이론을 펼쳤는가를 설명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낸다면 이것도 나오고 특히 둘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특히 차이점이 위주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표로 이렇게 그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쉽죠? 자, 오늘은 유교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이 기론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단골 소재이기도 하고 내용을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방송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면서 제가 자동으로 내드린 숙제 있죠? 표로 정리해봐라 라는 것 등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어를 보다 어수철입니다.